질문지를 좀 제가 받았는데 몇 개 질문을 뭐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드리고 세미나 진행하고 혹시 시간이 이제 남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담이랑 하와는 피부색이 어떤 색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짬뽕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짬뽕하면 누구의 컬러가 나오냐면 노아하고 와이프 컬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전 컬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게 다 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이에요. 멀리 있는 몇백 광년 떨어진 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빛에 대해서, 해가 창조되기 전에 식물이 야채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거는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했죠. 셋째 날 식물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식물이 사는 건 태양 때문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빛 때문에 사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죠. 나머지 다 이제 오늘 나올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룡이 있을 때 하나님도 있었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있었겠죠. 하나님은 언제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Before the beginning, 창세 이전에. 그 얘기도 마지막 날 새벽에 잠깐 언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냐고. 잡아주시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놔둘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놔둘 때가. 그렇지만 눈 감으시는 건 아닌 거죠. 이거 똑같은 질문이었고, 공룡에 대한 건, 공룡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지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룡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사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조과학자라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족끼리 자식을, 이것도 어제 나왔죠. 근친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이방인이랑 섞였는데 노아 시대 때 왜 구원을 안 했을까?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 제가 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그리고 타락했고 노아 홍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다 연대기적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이 얘기.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연대기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토픽별로 얘기해요. 뭐 용기, 희망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도 이방인이라는 게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방인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다음부터 나온 거죠. 근데 노아는 언제예요? 노아 홍수는 그거보다 이전이죠. 그때 이방인이라는 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죄인인데 이방인들, 선교에 대한 건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 다음에 선교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즉 이스라엘로부터 어디에? 이방인들한테 다 잊어버렸는데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자 협곡에 대한 질문인데, 유자 협곡은 이제 빙하 시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유자 협곡 자체가 그 U자 모양은 지수함수가 아니지만 U자 계곡의 그 커다란 기울기 있죠? 이거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런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은 불을 사용했나요? 이거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뭐냐면, 아담이 살아있을 때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뭐냐면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도 어때요? 뭘 사용했을까요? 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뭐 불을 처음 사용했을 때가 인류에 대한 어떤 혁명이다 이런 것들도 해석들이 거의 다 뭐냐면 이게 진화론적 해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노아가 자,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자, 옛날 사람은 스마트폰 못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똑똑한 거하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오늘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죠?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못 만들걸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는 앞 단계가 전수돼야지 다음 단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는 노아홍수 이전의 문화를 다 누렸을까요? 안 누렸을까요? 이 문명을 다 누렸겠죠. 그렇지만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 기술이 전수되는 거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이 똑똑했냐 지금 사람이 똑똑했냐, 옛날에 900살 이상 살았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박사학위 받는데 뭐 한 30년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개 받았겠어요? 30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뭐냐 하면 진화론적 사고에 있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진화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이 묻어있는지 안 묻어있는지 알 수 없는 시대, 그걸 이 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인 거죠. 방주를 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방주가 남아있나?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번에 대한 질문만 하고 제가 우주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주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몇 가지 공통점은 있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절벽 위에 있었던 거. 그리고 배가 아니라 이 박스를 봤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없고 모퉁이만 봤다, 되게 귀퉁이만 봤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도 이후만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주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라라산 근처에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저도 이제 지질학을 많이 해서 아는데 방주의 폭이 한 22m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벌써 얼마 이게요? 거의 뭐 한 70m 되잖아요. 그러니까 20m라는 거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본 사람이 어디서 봤냐면 비행기에서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장소를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다 분실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가 방주에 대해서는 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볼 때 지금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라라산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지은 아라라산 같아요. 성경에서 산들을 얘기할 때 호렙산, 시내산 뭐 이런 거, 갈멜산 있잖아요. 그때 언제나 뭐냐면 마운틴 오브 갈멜, 마운틴 호렙, 시나이 마운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라라산만큼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마운틴즈 오브 에라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운틴즈니까 뭐예요? 산맥. 자, 그러면 태백산맥 한눈에 안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봉우리를 지칭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추정되는 지역이 있나요? 이거는 또 중요하죠. 자, 에덴 동산은 지금 못 찾겠죠. 왜? 언제 다 부서졌으니까. 노아홍수 때. 그런데 대개 티그리스나 유브라테스인데 에덴 동산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창세기 2장에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고고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홍수가 전지구적인 심판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이걸 믿으면 아라라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이제 에덴 동산이 다 부서진 걸 알 테니까. 사실 우리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도 원래 지금 있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는 원래 지명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홍수 끝난 다음에 지은 지명 이름이면 틀림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LA에서 왔잖아요. LA에 보면은 식당 이름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름들이 다 어디서 쓰던 걸까요? 한국에 쓰던 거, 뭐 대장금이라든지 뭐 한일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쓰던 거를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우리 미시간에서 살았는데 미시간 주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홀랜드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면 네덜란드죠. 도시 이름인데 거기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착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길 이름, 언덕 이름 다 더치,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름을 적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황을 볼 때 거기도 화석들이 있고 다 이러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오늘 끝날 때 시간이 빌 때 하든지 내일 시작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밖에 켜주시겠어요? 밖에 책들이 있는데 저희 두란노에서 가져왔는데 5권은 제 책이고 하나는 DVD입니다. 근데 창조과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 쓴 책인데, 저는 원래 진화론적 지리학 공부하러 미국 가서 창조과학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창조과학 전임사학자가 됐는데 왜 진화론적 지리학 공부하러 미국 갔다가 창조과학자가 됐는가, 이 과정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반은 창조과학 내용이고 반은 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쓴 책이 노아홍수 콘서트인데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창조과학의 한 획을 긋는 책이다 라고 이제 한 책이 이 책입니다. 거기 우리 과학자들이 쭉 12명이 추천서 썼는데 우리 노희천 박사님이 하신 게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아홍수 전기, 노아홍수 후기, 그 다음에 과학자의 편견, 패러다임,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빙하시대 이야기는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빙하시대에 대한 얘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로부터 시작하는 책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최근에 나왔는데 이건 창세기 1장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각 우리 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다 추천을 했어요. 이 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을 때도 이 말씀도 드려야죠. 약간 기독교 서적 1등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창조과학 시간 여행은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거네요. 근데 노아홍수 있잖아요. 전기하고 후기, 그걸 만화로 우리 최영범 선생님이 그린 만화책입니다. 그다음에 DVD가 있는데 Made in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런 뜻인데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최근에 만든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의뢰해가지고 이 DVD가 너무나 훌륭해서 4개짜리로 되어 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막을 넣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자막을 그때 넣어가지고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잘 만든 겁니다. 나중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바로 이 얘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어떤 분?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기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는데, 과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뭐예요? 시각. 이 5가지. 이 5가지로 하지 않는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느낌. 내가 이럴 거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자, 근데 이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시각에만 의지하는 학문인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지금 바로 우리가 얘기하게 될 이제 우주의 기원을 다루게 될 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이 천문학을 어디에 모두 의지하냐면 어디에요? 시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시각에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물,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있는데 빛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험은 간단해요. 불 다 꺼버리면 얼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앞에 있는데 왜 안 보여요? 지금 뭐냐, 빛이 반사돼가지고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뭐를 보는 거냐,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우리 형제 있는데 내가 뭘 보는 거라고요? 긴장하지 말고 빛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나머지 내 감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죠. 그죠? 들을 수 있죠. 자, 그다음 조금 이상한데
냄새 맡을 수 있죠. 그죠? 맛보는 건 더 이상하죠.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각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나머지 네 감각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각을 약간 좀 테스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있는데 어느 게 더 긴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알면서도 초록색이 긴 것 같죠? 제가 주위에 있는 걸 꺾인 것만 봐가지고도 초록색이 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 카피해가지고 다 페이스트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눈으로 지금 물체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어느 게 긴 것 같으세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알면서도 뭔가 초록색이 긴 것 같죠? 근데 이거 제가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긴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이제 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어느 게 더 높은 것 같으세요? 당연히 똑같다는 거 알면서도 어때요? 오른쪽이 높아 보이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llusion, 착시라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 여기 뭐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죠. 동전을 넣으니까 동전이 안 보이는데 물을 분 거죠. 물을 부니까 어때요? 보이죠? 자, 이거 뭐 때문에? 빛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굴절하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동전이 이제 물 부어가지고 보이잖아요. 보이는 위치가 동전의 위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위치죠? 빛의 위치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건 그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자, 빛을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모르고 우리가 천문학하면 정말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보는 거예요? 빛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거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별들을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굴절이 되면 전혀 엉뚱한 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습니까? 이걸 머릿속에 이제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책에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 재는 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뭐밖에 안 나와요? 자, 연주시차라는 거 배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저 왼쪽에 이제 하지대 지구가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쭉 돌아가지고 동지대 그 별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별. 이제 하지대 별을 봤죠? 아시겠어요? 자, 동지대 별을 보면은 각도가 생기겠죠. 그죠? 자, 각도가 크면은 가까운 데 있는 거고, 맞습니까? 각도가 작으면 어떤 거예요? 멀리 있는 거죠. 자, 이거 이론은 쉽지. 자, 근데 멀면 멀수록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겠죠. 여러분, 태양계를 제외하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바로 뭐냐면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인데, 이 별이 각도가 얼마냐면 0.76 초각인데 그냥 각도로 하면 0.000211이에요. 각도가. 자, 이 얘기는 뭐죠? 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연 천문학자들이 이 연주시차라는 걸 가지고 별의 거리를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하는 걸 배우는 거 아세요?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일직선이에요. 너무 머니까. 이거 가지고 사용되는 별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까워야 가능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이제 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 태양계 중심이 어딘 줄 알았죠? 자, 지구인 줄 알았죠? 우리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한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해가지고 태양계 중심이 태양인 걸 알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태양계 밖에서 여러분 태양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구도 못 떠나는데.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왜? 여러분, 왜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렇게 설명을 잘했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낸 다음에 지동설로 넘어가는데 몇 년 걸렸냐? 우리 어제 아침에 얘기했죠. 요하네스 케플러 때부터 이제 타원의 법칙 발견한 다음에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걸린 게 70년 걸렸어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별들이 어떻게 도느냐 하는 문제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는 게 이렇게 힘든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는 뭐냐면 이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자, 이걸 논할 때예요. 자,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안다고 하는 게 정말 교만이지. 여러분, 천문학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커다란 것들이 자신의 연구의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주를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어때야 돼요?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공부한다고 그분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은 분명히 알아요. 그만큼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마음속에 두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모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우주의 기원 뭐예요? 네,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빅뱅 아니에요. 네. 언젠가 우주가 전자보다도 작은 보이지도 않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빵 터져가지고 지금 은하계와 행성계와 지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뭐냐면 빅뱅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0에서 200억 년 전에 빅뱅 또는 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창조되었다. 우주는 무한히 밀도가 높고 뜨거운 불덩이였으며 시간과 공간의 무질서였다. 자, 이 전자보다도 작은 거에 모든 게 모여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우주가 만들었다는 게 바로 빅뱅입니다. 자, 빅뱅이 나온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40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진화론의 연장선에서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우주를 보면 크잖아요. 근데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진화론도 작은 거에서 뭐로? 큰 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에서 뭐로? 복잡한 거로. 그러므로 결국에 뭐야? 이 우주도 어디서부터? 작은 거부터 시작했다라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진화론적 우주 모델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빅뱅입니다. 네. 자, 근데 이 빅뱅은 여기 나온 것처럼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태양과 별들이 됐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점점 식어가면서 이런 진화론적 과정에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 빅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과학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 연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연력학은 물질과 에너지에 관한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력학은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여러 개가 있지만 1법칙하고 2법칙이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거 배우려면 또 한두 개는 꼭 나오죠. 세미나 동안에.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학생들은 앞으로 이거 나올 때는 너무 쉬워요. 그만큼 제가 강의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이란 걸 뭐냐면 예전에 우리 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우죠. 맞습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우주의 총 질량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거와 똑같아요.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 공식을 발견했어요. 뭐죠? E 이퀄 뭐라고요? mc제곱. 이건 다 알죠. 자, 이게 뭐예요? E는 뭐죠? 에너지. M은 뭐예요? 질량, 그죠? C는 뭐예요? 빛의 속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상수니까 C는 빼버리면 E 이퀄 뭐가 돼요? M밖에 안 나오죠? 자,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질량이나 에너지랑 똑같은 거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을 바꿨어요. 안 쓰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그 말이나요. 이 얘기는 우주의 총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 무조건 창조죠. 에너지가 점점 생겨서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처음부터 어떻게? 지금 이 에너지의 총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에너지 총량을 만들어야 돼. 이건 여러분 진화로 설명할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의 총량은 어떤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인데 뭐냐면, 자, 이건 이제 질적인 법칙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체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없는
무질서도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아침에 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장작불로. 요즘 그런 사람 없지만 밥이 되죠. 밥이 왜 될까요? 그때 되던데요. 그럼 곤란해. 그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왜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요리를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근데 밥이 왜 될까요,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장작불의 온도하고 쌀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즉, 에너지의 차가 있을 때 꼭 무슨 일이 발생해. 아시겠죠? 그 발생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이라 그래, 일.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 차가 어떨 때? 다를 때. 즉, 위치 에너지 높을 때에서 어디로?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물레방아 돌리잖아요. 그죠? 변화시키죠? 이런 걸 일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에너지의 차가 어떨 때? 다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가만 놔두면 장작불 어떻게 돼요? 식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식어가지고 일 못하게 되는 거죠?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일을 못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대야에다가 차가운 물을 담아놓았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뜨거운 구슬 확 집어넣었어. 그럼 처음에 구슬은 뜨겁고 어떻게? 물은 차갑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 버리죠. 즉, 처음에 구슬을 넣었을 때는 온도 차가 있지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 똑같아져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이건 제가 어려운 에너지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이 고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물질과 에너지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물질로 하면 더 쉬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저기 트럭이 있습니다. 자, 트럭이 일 잘하죠. 맞습니까? 잘하지만 여러분, 이 트럭이 영원히 잘 달릴까요? 아니죠. 결국에 뭐가 될까요? 폐차되죠. 왜? 안에 있는 부식이 마모되고 튜브가 부식되고 이렇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 마모되고 부식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가지고 딱딱 맞을 때는 일을 잘 하는데, 아시겠죠? 근데 무질서해지면 어떻게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되셨어요? 지금 뭐냐면, 아까는 열 에너지가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줄어져서 일을 못하는 거나, 무질서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나 똑같이 일 못하는 건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이꼴 뭐가 된다? 물질이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한 5분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들의 행성들을 보면 어떤가요? 완벽한 질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와 창조과학 얘기할 때 있지만 어때요? 자전하고 공전을 하죠. 이들이 완벽해요.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개성이 있어요. 구글이나 이런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들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써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곧 공전주기가 되면 제자리에 온다 안 온다? 이거 완벽한 질서잖아요. 완벽한 거리와 완벽한 크기,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여러분, 태양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슬아슬한 데 사는 거예요. 천왕성이 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목성을 도는 위성이 두 개라, 그 중에 두 개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오하고 까르메가 도는 방향이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떻다 그랬어요? 그 주기는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우리 천문학자 기껏 좀 아는 게 태양계 조금 압니다. 나머지 진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태양계만 보더라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질서가 있는데 이게 과연 폭발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는 예외가 없어요. 벌써 이 빅뱅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 법칙하고 맞다 틀리다,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챌린저, 우리 나사에서 만든 우주 왕복선이 우리 비행하려고 출발하다가 어떻게 됐죠? 폭발했습니다. 그죠? 자, 폭발했는데 이 폭발한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다시 챌린저가 만들어졌다. 자, 이거 믿는 사람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우주는 더 존경하기 때문에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서 여러분 목포에서 화산 폭발이 난 거예요. 화산 폭발이 빵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됐다.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데, 이 완벽한 질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 건 지금 목포에서 화산재가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목포 사랑의 교회가 됐다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법칙과 맞을 수가 없어요. 왜?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온 것처럼 2004년도에 우리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합니다. 229명의 과학자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죠. 빅뱅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229명의 과학자들이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은 거 아세요? 자, 이건 지금 홈페이지 웹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의해가지고 부정하는 거죠, 빅뱅을. 지금 5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조작 없이 남아있기 어렵다. 이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빅뱅은 우리가 결국 관찰한 적이 없는 증가하는 가설에 의존한다. 이 가설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왜? 기본 법칙하고 안 맞기 때문에. 빅뱅 이론은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가설에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가설이 계속 쌓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 물어볼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그 얘기하신 이론은 어떠한 가설에서 나온 건가요? 이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당황하게 하는 질문인 거 아세요? 어떤 가설에서 출발하냐? 저기도 그 다음에 빅뱅 관찰에서 확인된 어떤 수량적 예측도 없는 허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아직까지 진화론적하고 맞는 이론이 빅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 빅뱅밖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 중간 단계 가서 없죠? 맞습니까? 종류가 변한 적 없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빅뱅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법칙하고 안 맞는데 그것이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빅뱅론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그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이 팽창이란 말은 우리 창조과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우주는 팽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팽창이란 말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폭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풍선을 후 불면 어떻게 해요 지금? 팽창하는데 기존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팽창이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늘을 푹 찌르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 이건 뭐예요? 폭발이죠. 이건 언제나 뭐를 만들어요? 무질서를 만들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빅뱅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들을 들을 때 꼭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폭발해진 거냐? 팽창해진 거냐?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내놓는 증거들은 모두가 폭발해진 거가 아니라 뭐냐 하면 팽창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은 다 아마 처음 들어본 걸 거예요. 자, 이건 최신 천문학에서 지금 이제 나온 것들입니다. 아직 뭐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만 혼자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 논문을 제가 곁들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실험한 거예요. 자, 제가요 카페트에다가 구슬을 확 뿌린 거예요. 쫙. 아시겠죠? 이건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끄떡끄떡 하셔야 되는데 되셨죠? 자, 근데 제가 두 번째 확 뿌렸더니 이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웃으신 이유가 뭐죠? 그럴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날의 천문학의 데이터를 볼 때 은하들이 분포라는데 지금 왼쪽에처럼 분포라는지 오른쪽처럼 분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은하들 아시죠?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 왼쪽 같았겠죠, 그죠? 맞습니까? 방향성 없이 균일할 거예요. 균일하다는 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균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묵상하지 마시고
아까 왼쪽에 있는 게 균일화되는 거예요, 용어가. 아시겠죠? 자, 이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저도 처음에 지질학할 때 균일하다는 개념이 균등하다는 것과 좀 헷갈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왼쪽이 균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 어떤 특별한 곳이 없겠죠? 왼쪽처럼. 맞습니까? 오른쪽은 분명히 특별한 데가 있죠. 어디예요? 정가운데. 분명히 빅뱅이 맞다면 어떤 중심도 없어야 되겠죠? 다 흩어졌으니까. 자,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들이 빅뱅의 증거로 하는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많은 게 바로,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적색편이라는 건데, 적색편이가 뭐냐 하면, 자, 빛을 우리가 보남바존 우주빨로 이렇게 나누죠. 아시죠? 자,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하잖아, 한국은요. 자, 근데 학생들 앞으로 외울 때는 거꾸로 외우세요. 보남바존 우주빨.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과학이 쉬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 거죠. 자, 파장이 짧은 것부터 외워야 돼.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보남바존 우주빨 아시겠죠? 보라색이 파장이 짧고 빨간색이 어떻든 파장이, 자, 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라고요? 빛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가까이 오면, 아시겠어요? 지금 뭐냐면 타자가 딱 서 있는데 투수가 던지죠. 그럼 공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겠죠? 자, 그럼 원래 칼라보다 가까이 오니까 파장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좌에서 푸른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원래 칼라보다. 되셨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돼요? 관측자로부터 멀어지죠? 자, 멀어지면 파장이 늘어져가지고 원래 칼라보다 어떻게? 빨간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적색 편의. 이제 별거 다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문학자들은, 아, 저 지금 은하가 우리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구나, 멀고 있구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나온 것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로부터 어떤 은하가 멀어지면 뭘 보여준다? 적색 편의. 가까이 오면 청색 편의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은하가 뭐를 보여주냐 하면 적색 편의를 보여줘요.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다시 풍선으로 돌아가서, 자, 풍선에다가, 하얀 풍선에다가 A, B, C라고 매직으로 쓴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그 다음 후 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알파벳 간의 거리가 다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겠죠. 계속 불면 더 멀어지겠죠. 지금 뭐냐 하면 우주의 별들을 측정하니까 다 적색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한다는 증거예요? 팽창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폭발이 아니라 뭐해진 거다? 팽창해진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포 사랑의 교회 정말 수준이 높아요. 웬만한 건 거의 다 이해해. 자, 다시 풍선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 A하고 B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C도 주목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어느 게 더 거리가 멀어요? A하고 C죠? 자, 그러면 후 불면 어떻게 하냐면 같은 시간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A, B보다 A하고 C 멀리 있는 게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공간이 멀어지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A하고 B보다 A하고 C 때 더 큰 적색 편의를 보여주겠죠? 왜? 더 빨리 멀어지니까. 맞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별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어요. 나온 것처럼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멀어진 속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다? 더 큰 적색 편의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볼 때, 그 별이 적색 편의를 많이 보여주면 어떡해요? 크게 보여주면 멀리 있는 거고, 어떻게? 가까이 있으면, 적게, 적색 편의가 적으면 그거보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허블이라는 사람의 상수를 통해서 몇만 년, 몇백억 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리를. 되셨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색 편의의 크기를 통해서 은하계의 거리를 가늠하는 겁니다. 즉, 적색 편의가 적으면 지구보다 가까운 데 있는 거고, 클수록 어떤 거예요? 멀리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 정말 촘촘하게 모든 적색 편의 간격에 다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질서하니까, 균일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색 편의가 촘촘하게 다 관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적색 편의를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그 적색 편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띄엄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별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사이 까만색이잖아. 까만색이 있는 데가 은하들이 있는 건데 그 사이에는 은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해보니까 자 이제부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하들이 우리의 은하, 우리를 중심으로 100만 광년 사이에는 은하가 거의 없어요. 100만 광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사이에 100만 광년은 은하가 없고 어떻게? 또 모여 있는 거예요. 또 100만 광년 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은하가 우주에 어디 있다?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처음 했던 사람도 이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은하가 어때요? 1천억 개가 넘잖아요. 확률도 이런 확률이 없죠. 우리가 하필이면 어디에 은하에? 중심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논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러셀 험프리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문학자의 은하계 적색 편의 값들이 불연속이며 자, 이걸 불연속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속이 아니에요. 거리에 따른 그룹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왔다. 이것들은 다른 은하들이 우리의 은하를 중심으로 뭐라고요? 구형의 양파 껍질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어디라는 얘기예요?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티프티라고 하는 교수는 아리조나 대학의 우리 적색 편의 1인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가장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은하들의 적색 편의가 불연속이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다. 자, 여기 이 사람도 저널 에스트로피직스 앤드 에스트로노미 이거 아주 탑 저널 중에 하나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적색 편의 분표는 증거를 볼 때 은하의 동시면적 틀로 분명히 불연속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어 왔다. 동시면상에 우리가 어디다?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거요? 자, 이 러셀 험프리가 또 얘기한 거예요. 은하의 적색 편의 불연속적인 분포는 여러 천문학자들에서 관찰되어 왔어요, 실제로. 자, 이런 코페르니쿠스 원림이 그 기반한 기존의 모든 천문학, 빅뱅을 포함해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가 갖고 있던 천문학적인 사고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까지 이제 들먹거렸어요. 자, 이제 왜 그런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계속 뭐냐면 적색 편의로 볼 때 우리가 중간이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조지 프랜시스 레니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2004년도에 천문학자인데 템플턴상을 탄 겁니다. 여러분, 템플턴상은 노벨상보다 어려운 거에 타기가.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구가 중심에 있는 대칭적 구 모양의 우주 모델을 세울 수 있다. 이 사람도 우리가 어디 있다? 우주의 중심. 실제 관측에서는 결코 이 모델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관측은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오직 철학적 동기로만, 즉 패러다임으로만 이 모델을 배제할 수 있다. 아직까지 패러다임이 이게 잡지 않은 거예요. 보편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과학적 관점에는 이 모델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철학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 뭐예요? 패러다임이 뭐다?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보다 이제 즉 이 사람도 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은하의 분포가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칼텍이라고 우리 동부에서 미국 동부에 보면 MIT라는 데가 있죠. 자, 거기라고 그러고 이제 서부에서는 칼텍이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여기서 이제 이론 물리학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리차드 페인맨. 아주 말도 잘해요, 이 사람은. 자,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균일성 가정은 아까처럼 쫙 퍼진 거 있죠, 빅뱅. 그런 가정은 이 사람이 이때 중요한 얘기예요. 지구 중심적 사고 체제, 즉 천동설이 무너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왔을 때 뭐였어요? 천동설이 부서지고 뭐라고요? 지동설이 들어왔죠. 즉 이전에는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죠? 코페르니쿠스 때문에 뭐가 중심이다? 태양계 중심이. 태양 이런 걸 알았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네? 아니, 태양계 중심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이때
아, 우리가 태양계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거로만 끝났으면 되는데, 이때 뭐까지 같은 편견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일래도 중심이 아닐 거야 라는 편견도 어떻게?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저 이전까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평범한 은하계에 속한 평범한 한 별주위를 도는, 태양주를 도는 거죠. 한 평범한 행성에 살고 있다고, 지구. 만약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죠? 어째 이런 일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런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빅뱅, 균일성 과정에 매달리는 거다. 여러분, 실제 관측보다 뭐에 우선한다? 패러다임에 계속 우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천문학계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편화된 얘기밖에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실 러셀 험프리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희 연구소, 저희 창조과학 연구소 교수님입니다. 로스알라모 국립과학 연구소에 있던 정말 과학상 많이 탄 분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구가 먼저 창조됐나요? 별들이 먼저 창조됐나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땅은 얼스, 지구는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둘째 날도 지구 얘기죠? 맞습니까? 셋째 날 물 한 곳으로 모인 것도 다 지구 얘기죠? 그리고 넷째 날 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분은 이걸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만들고 별들을 창조할 때 어떻게 피셨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늘을 마치 진짜 그거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가 하늘을 뭐라고요? 차일같이 어떻게? 팽창. 하나님이 디자인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주가 팽창하는 거잖아요. 지금 디자인하는데 팽창하면서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셨다. 이 얘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하늘을 창조하시면 펴시고, 스트레치 아웃, 영어로. 자,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가 친수로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폈고, 피면서 디자인한 거.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온 게 너무나 재미있다는 얘기예요. 팽창 우주는 맞는데 디자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구는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지 아세요? 네? 뭐가 중요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별보다 뭐가 중요해요? 지구가 중요해요. 그 가운데 누가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누구니까? 그분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이 별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없이 깨달으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빅뱅. 우리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겁니다. 뭘 먼저 만들었어요? 지구를 먼저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 이제 천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로 벗어나셨어요? 지질세포 벗어나셨어요? 방사성 연소증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빅뱅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믿으세요? 이제 창세기 1장 남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하루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지금 추세를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죠? 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정말 엿새 동안 창조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자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뭔가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자, 이때 연회장이 탁 맛보고 어땠어요? 너무나 맛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먼저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고는 너무 맛있으니까 그대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연회장이 포도를 맛봤을 때 이제 역사과학에 직면한 거예요. 그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을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역사과학에 직면했을 때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증인이 써 있어요. 누군가의 증인이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물동을 하인은 알더라. 증인 아니에요. 자, 증인한테 물어보면 하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아저씨가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러대요. 채웠죠. 뜨라 그러대요. 뜨니까 포도주가 돼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안 믿어워도 그게 답이에요. 맞습니까? 역사가고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별들을 말이야, 넷째 날 하나님이 하루 만에 만드는 거나 예수님한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나 예수님한테 둘 다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 돼요. 크다고 힘이 더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작다고 들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 별들도 만든 분인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이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도 받았을 때 나온 질문이 다 이거예요. 보면 첫째 날 하나님 지구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넷째 날 뭘 만들었냐면 별들을 창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근데 태양을 넷째 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태양이 없는데. 여러분, 하루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서쪽으로 져야 하루예요? 네? 그래야 하루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직도 천동설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왜 하루가 되죠? 그렇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잖아요. 이 세상에 하루가 지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써있는 책은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성경책밖에 없는 거 아세요? 자,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태초를 만드셨죠. 태초는 시간이죠.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이때부터 시간이 가는데 시간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단위도 만들었어요. 주기. 첫 번째 주기가 바로 뭐냐면 하루예요. 근데 뭐를 만들었을 때?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거 여러분 이제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넷째 날 뭘 만드셨죠? 태양을 만드셨죠. 자, 태양 만들면 우리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걸 만들면 어떡한다고요? 무거운 걸 중심으로 돈다 그랬죠. 지금 자전하던 지구가 훨씬 무거운 뭘 만들었죠? 태양을 만드니까 뭘 하기 시작했어요? 자전하면서 공전하기 시작했죠. 공전하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1년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때 뭐가 추가가 되냐면 그 광명체, 흥광명체, 광명체로 하여 뭐라고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뭐라 그랬어요? 이때 1년, 연한이 들어가요. 두 번째 주기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을 때? 태양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하루가 지구만으로, 1년이 태양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완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써있는 책은 지구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주기는 정말 중요해요. 하루보다 1년보다 더 중요해요. 이 세 번째 주기가 뭘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뒤에 남겨야죠. 또 하나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자, 근데 빛이 있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그죠? 근데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태양이 했냐 이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빛이 뭔지 과학자들 아직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알아요. 모든 분자들, 우리 분자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자는 뭐예요? 빛을 흡수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분자는 빛과 상호작용해서 에너지를 흡수할 때 그때야 액티베이트, 활성화가 돼요.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하고 빛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천문학자들이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없으면
태양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놀랍게 태양보다 빛이 훨씬 근본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첫째 날 빛은 우리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오르. 자, 오르라고 이제 원어가 써 있어요. 이건 라이트 빛 맞아요. 자, 근데 넷째 날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에 광명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광명체로 바꿨어. 이거 정말 잘 바꾼 거예요. 영어로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마우 오르인데 이건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라이트 기버, 빛을 주는 장치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빛은 에너지고 태양은 뭐예요? 빛을 주는 장치란 얘기죠. 어느 게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별별 형광등 보이죠? 자, 형광등은 빛을 주는 장치죠. 맞습니까? 자, 이건 다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킨 거죠.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죠. 여러분, 전기가 먼저일까요? 형광등이 먼저일까요? 전기가 먼저죠. 여러분, 빛이 먼저 돼야 돼요. 전기가 없으면 불 안 켜져요. 아무리 만들어도. 성경에서 뭐가 먼저냐면 빛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별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은 그만큼 빛을 여기까지 하니까 몇 억 광년 걸린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벌써 처음부터 가정이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가정은 뭐죠? 저 별이 빛을 어떻게 했다? 쐈다는 가정이잖아요. 맞습니까? 별이 먼저라는 가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다? 빛이 먼저죠. 근데 우리가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별들도 처음부터 어떻게 지었을까요? 볼 수 있도록 지었겠죠.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창조는 끝났다 그래요. 우리는 완성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근본적인 우리 갖고 있는 편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만약 빅뱅에서 빵 터졌으면 이 은하들이 이렇게 터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볼 때 그 망원경이 이렇게 옵틱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뭐냐면 이런 전파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 우주 망원경으로 봅니다. 자, 우주 망원경이라고 뭐냐면 별들을 보는데 그 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온도를 보는 거예요. 온도. 적외선 망원경 아시죠? 자, 그러므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온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제 봤더니 우주 공간이 말이에요.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 온도 2도에서 3도. 되게 이제 과학자 절대 온도를 합니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273도 정도 되는 거예요, 섭씨. 아시겠죠? 근데 우주 공간의 온도가 균일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별들이 빛을 쐈다면 여러분, 균일하다는 얘기는 평형이죠. 아까 우리 차가운 대야에다가 뜨거운 구슬 놨을 때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정말 몇 천만 번 해야지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은하들이 빛을 쐈다면 열의 온도를 내는 물체 중에 가장 빠른 게 빛인데 빛이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 수천만 번. 절대 우주 공간이 이 열 평형을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주 공간이 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우주 공간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시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별이 먼저가 아니라 빛이 먼저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자, 그래서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던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 근데 그때 제가 아리조나 대학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는데, 아리조나 그 피닉스 굉장히 더운 데입니다. 여름이었어요. 8월 여기 둘째 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뭐 온도 한 40도 정도 되는데 세미나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어요. 숙소에 들어왔는데 한 4시쯤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더웠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쉬려고 할 때 누가 이렇게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백인 아가씨 둘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자기 방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저 세미나 끝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no 그랬죠. I can't. 그랬더니 제발 내 방에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방에. 왜 그러냐니까 방이 너무 춥대요. 그래서 이 여름에 뭐가 춥냐고. 그랬더니 에어컨이 켜 있대요. 그 에어컨 끄라고. 근데 우린 못 끈대. We can't. 그래서 왜 못 끄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방 안 가려고 제 방에서 끄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꺼라. 영어도 잘하는데 미국 사람 같은데. 근데 우린 못 끈대. 그래서 물어봐. 아니 왜 못 끄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주이시래요. 자, 주이시란 거면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은 왜 못 끄냐 그랬더니 오늘이 토요일인데 뭐죠? 사바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나도 경험하네. 미국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갔더니 정말 누가 에어컨을 켜놓고 체크아웃 했는지 그냥 방이 얼음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끄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쫙 켜고 성경 프로그램을 폈어요. 그리고 안식일자 나오는 걸 다 읽어봤어요. 도대체 안식일이 그들에게 뭐길래 에어컨도 못 끌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섯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다.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돼. 손대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그럼 안식일은 왜 나온 걸까?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외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창조했다고 치고 죽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빅뱅 벗어나셨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 전능하신 분? 예.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라는 건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기 하루를 만들었죠. 뭘 만들었을 때? 지구 만들었을 때. 태양은 뭐예요? 넷째 날 만들었죠? 아니 1년은 바로 뭐예요? 태양을 만들었을 때. 두 번째 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과연 일주일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일주일이란 주기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 어느 것도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주기를 보여주는 건 없어요. 물질 가운데.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불편한 주기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주기가 아니에요. 왜? 너무나 불편하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주기는 다 뭐냐면 천문학적 주기예요. 예. 이건 분명히 보이는 걸 초월하신 어떤 분이 의도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는 홍수 일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그 불편한 주기를 알았어요. 예. 엿새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행하신 이 하나님 언제 가져왔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쉬신 그 하나님을 노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비둘기와 까마귀 보내는데 무슨 간격으로 날렸어요? 7일. 여러분 노아는 이 하나님 알았다니까. 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좋은 분. 방주 탄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죠? 나와서 또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일주일도 잊어버려요. 이 불편한 주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가 제출시킨 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해서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다. 내가 쉬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너도 같이 쉬어라.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너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럴 때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형제도가 있죠.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제도 만드는 건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그 일을 하면 이 사회와 개인에 너무나 악영향을 주니까 사형이라는 것도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이라 그럴 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칠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네, 쉬었어요. 이거 절대 깨달아 할 수 없어요. 우리 손에 성경이 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누가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계셨던 증인, 창조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쉬신 분이 이분인 거 아세요?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킵니다. 뭘 지켜요? 주일 지켜요. 토요일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뭘 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고백은 예배 드리는 건 어떤 고백이냐면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쉬신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대신 죽었죠? 죽었다가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어떻게? 같이 부활하는 걸 믿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 절대 못 바꿔요. 그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새벽 예배 안 온다고 죽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나오셔야지. 또 이 말 듣고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나와야죠. 죽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죽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예? 드려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일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루보다 1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니까? 일주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내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주일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너무 감격이에요. 내가 살다니 이분 때문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쉬었을까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 전능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만화를 보세요. 이 만화가 맞는 만화예요. 이 보이프렌드가 물어본 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그 걸프렌드가 옙. 진짜 6일 만에? 옙. 그러니까 성경에서 6일을 말했다고 옙.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서 만든 거야? 아니 6일이 너무 길지 않아요? 순식간에 만들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왜 창조했을까요? 그렇죠. 한 번에 창조할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쉬실 계획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세웠죠. 그러므로 창조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안식일이 됐어요. 우리와 함께 같이 쉬실 생각도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획대로 있는 분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계획대로 다 됐다. 솔직히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 진화론적 공부하러 갔는데 진화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바뀔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저 진짜 오늘 하루 계획도 계획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전능한 분. 여러분 계획서도 안 되는 여러 분 의지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우리 계획에 그분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고
계속 4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쳤다는 얘기에 마쳤다, finished. 여기 나온 것처럼 창조 다 끝난 다음에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뭐지? finished, 끝났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뭐라고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 여러분 혹시 일 맞춰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공장에서 나왔다고 맞춘 걸까요? 맞췄으면 왜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 맞춰본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일 맞출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전능한 분. 그분만 일 맞출 수 있어요. 일 맞출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돼요.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마친 겁니다. 여러분, 이 맞췄다는 말, 다 이루었다는 말, 성경에 한 번 또 등장합니다. 언제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분이 그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형상인 거 알아요? 그분이 이제 죽은 거예요. 너 이제 내 형상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맞출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 부르면 어떡해요? 그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분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창조자 그분 믿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일을 마칠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사는 저희들 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